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오늘 오전부터 봤는데 기준점에서 통과를 바로 해서 우리가 못 잡았다면 상승률 탑30 시장에 짝짓기 로직이 바로 들어가야죠. 바로 찍어봤어야죠. 그래서는 타이밍을 주고 올라갔어요. 충분히 타이밍을 주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똑같은 로직으로 엔케미 움직임이 강화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2종목 정도는 바로 생각나서 동시에 찍어봐야죠. 라든지 코피아 같은 종목 정도는 짝짓기 로직으로 바로바로 찍어야 됩니다. 몽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땅님. 잘 쉬었어요? 네, 토요일날에 몽땅님 강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하고 피드백 받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더 쉽게 이야기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추가 강연에 아직은 모르지만 할 때는 좀 더 쉽게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26일 월요일이네요. 지수단에 움직임이 뭐가 있었나요? 코스피 지금 보니까 밑꼬리가 생겼었네요. 장중에 저가가 마이너스 1.4%까지 갔었네요. 뭐가 있었죠 오늘? 왜 밑꼬리를 달았나요?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했죠. 가이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특정한 단어 하나만 넣었어도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너무 두루뭉실하게 냈어요. 그 특정한 단어 하나가 자율성이 맡길 거냐, 강제성을 일부 동원할 거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가이드라서 자율성에 맡긴다의 부분이 조금 더 커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그쪽 섹터들이 쭉 하고 빠져가지고 저 밑꼬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도 일부 되돌리면서 생성이 돼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툭 떨어져서 밑꼬리까지 달았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대형 라인이나 자동차, 금융주 꽤나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이 툭툭툭 빠졌었고 일부 되돌리면서 끝났네요. 그게 여기 이렇게 영향을 줬네요. 그래서 뭐 상승률 탑30 시장도 작은 종목 위주로 그냥 롤링하는 날이었고 한쪽에 묶음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소했고 대금 쪽에서도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적으로 대금이 크게 터지는 날이 아니라서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200 보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0.14. 큰 변동은 없는데 중장기는 깔려있는 상태에서 5일선, 11선, 21선이 하방 흐름을 살짝씩 보이고 있네요. 살짝씩. 추세적인 60일과 120일의 방향성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어떤 기준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현재 딱 봤을 때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죠. 전 저점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인 중장기 방향성 안에 단기 변동성이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전 거래일날 크게 한번 오르고 양선으로 일단 살짝 마감. 엔솔, 삼바. 자동차에서 일부 이렇게 꼬리들이 많이 달렸죠. 기아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5까지 갔다 왔어요. 현대차가 마이너스 5까지 갔다 왔어요. 그게 오전의 느낌이었어요. 밸류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차익이 세론 작용을 하면서 툭툭툭 떨어졌다가 밀어 올려진 하루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인 지속적으로 그냥 매입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외인 기간 양매도에 개인이 오늘 또 샀네요. 이렇게 보면 이 하나의 구간을 묶음으로 이렇게 두고 시간 개념에 따른 움직임들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삼성물산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국민은행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렬했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래 무슨 추세였다? 원래 역사적 신고가의 정배열 추세였습니다. 그대로 움직였고요. 최근에 현대 로템이나 그 다음에 뒷단에 있는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섹터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그 세 개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매기가 한번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분의 반 이상에서 버티고 있어서 방향성이나 여타가 움직임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상태네요. 그 다음 한전은 흑자전환에 대한 흑자전환을 딱 발표하면서 5%나 크게 올랐습니다. 유틸리티 라인들. 그 다음 유한양에 4% 올랐어요. 근데 그 전부터 천천히 매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 그 뒷단에서 천천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큰 종목들도 매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었고 현대일렉트릭 원래 역사적 신고가 추세에 있는 종목이었고요. 메리츠 금융주주가 좀 특이점이네요. 금융주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메리츠 금융주주는 도리어 올랐어요. 그 밸류 프로그램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을 텐데 결론은 종목 자체에 대한 성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금융섹터의 보험주. 그 다음 지주사 많이 떨어졌고 보험 많이 떨어졌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5% 이상씩 다 쪼로록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오전 초부터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어요. 그 다음 대금
알테오젠이 오늘도 삼성전자보다 대금이 더 나왔습니다. 갭으로 떠서 올라갔고 갭으로 떠서 올라갔고 추이가 아직은 강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자리다? 역사적 신고가 재돌파하려고 전고점을 부신 자리였다. 이 두 번째가 무슨 자리였다? 역사적 신고가를 부순 자리였다. 오늘 세 번째가 역사적 신고가를 지속하는 자리였다. 돌파 매매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3일 만에 50%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눈에 띄는 게 한미 반도체 오전장에 15%나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일단 갱신했었고 오후장에 밀려서 끝났습니다. 제자리 걸음했다고 쳐도 큰 기준의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얘도 똑같이 이 박스권 구간을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상단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 타이밍을 한번 재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2%. 그때부터 2060, 60, 120 다 돌고 박스 치고 정배열 상태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20%나 올라갔어요. 돌고 있다는 걸 모르고 갑자기 돌린 게 아니고 다 눈치채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장에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애들이 목록이 쪽쪽쪽 나왔었거든요. 알테오젠이나 한미반도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애들이 쭉 나왔었는데 얘가 분봉으로 쳤을 때 시초가부터 달리는 형국이었어요. 이 시초가부터 탕 떠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 돈이 들어가거나 시장에 이슈가 있는 쪽에서 매매를 해야지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오늘 오전부터 봤는데 내 기준점이 만약에 금일 시가라든지 아니면 전일 고가라든지 아니면 정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의 돌파라든지 이런 걸 잡고 계신 분이었다면 시작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바로 잡기가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 거래대금에서 확인을 했고 이거를 바로 기준점에서 통과를 바로 해서 우리가 못 잡았다면 상승률 탑30 시장, 신고가 시장 그 다음 거래대금 시장 우리 세 개의 교집합이잖아요. 상승률 탑30 시장에 짝짓기 로직이 바로 들어가야죠. 이수화학 바로 찍어봤어야죠. 그렇죠? 이수화학에서는 타이밍을 주고 올라갔어요. 충분히 타이밍을 주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매매에 대한 타점도 충분히 주는 하루였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계가 돼야 돼요. 거래대금과 상승률 탑30 시장과 신고가의 시장에서 내가 최대한 교집합을 찾아내서 종목군을 도출해내고 그 종목군을 내가 정한 기준가를 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고 당연히 손절은 내가 정한 기준가에서 위아래 어느 정도가 되겠죠. 그런 걸 잡아놓고 플레이해야 단기 매매하실 때 타점이 잘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의 대금과 타이밍이 늦었다 판단했을 때 상승률 탑30 시장의 짝짓기 매매가 딱 연동되는 날이었습니다. 에이징랜드 그냥 추세대로 일단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엔캠도 일부 올라왔어요. 11%. 3일 동안 조정받고 양선이 떴기 때문에 이 몸통의 끝 아니면 윗꼬리의 끝 이 두 개를 밴드 설정을 해서 이겨내는지 체크해보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고 똑같은 로직으로 엔캠이 움직임이 강화가 됐어요. 우리는 최소한 두 종목 정도는 바로 생각나서 동시에 찍어봐야죠.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덕산 테코피아 같은 종목 정도는 상승률 탑30의 짝짓기 로직으로 바로바로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고 상승률 탑30 시장 보죠. 일단은 위에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다수가 올라와 있고 신규 상장주 올라와 있고 1위부터 6위까지는 딱히 3박자의 종목군은 아니에요. 다음 레이즈 옵틱도 신규 상장주고 SBW도 23% 그전엔 더 많이 올라갔지만 얘도 재무구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애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 9위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10위 당연히 추세 속에 있었고 얘는 최대 지주 변경이고 건드릴 게 몇 개 없죠. 얘도 다 마찬가지고 메타바이오메드는 원래 치과용 기자재 사업으로서 최근에 올해 분기별 실적이 작년에 번 거 이상으로 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이 계속 되더니 정고점을 땅 하고 뚫어냈습니다. 재무구조에서 회복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종목이 조용하다가 정배열 초입 만들고 거래 터지면서 양선. 시총이 조그매서 시총이 조그만 대신에 회복에 대한 이미지를 시장에서 잘 알아줬네요. 4x4 이런 애들은 XR 관련주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지네틱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링 같은 것들, 사피엔 반도체 신규 상장주, 엔캠, Y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주죠. 최근에 상장한 것 중에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 2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가 Y바이오로직스고요. 하나는 큐로셈. 만약에 지금 알테오젠이 끌어가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환경이 순환매가 더 일어난다면 신규 상장주 플러스 제바에서는 그 두 종목 정도를 체크를 해보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은 당연히 QRT가 전고점을 부시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K스택은 조용하다가 고점에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일단은 다시 고점을 붙여내고 있는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최고가로 마감했네요. 그 다음 필에너지나 필옵틱스 같은 모회사와 자회사, 와이팜이나 IG비전 같은, 제가 알기로 내일 APR이 내일 상장이죠. 그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앞전에서 하나하나 끝나가는 거죠. IG비전이 먼저 끝나고 와이팜도 한 번씩 이렇게 끝나가면서 대상이 되는 종목이 실제로 상장하기 때문에 자금은 이동해 가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이수화학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의 짝짓기. 자금 조달하고 있는 이어플로우. 중국 쪽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녹십자 웰빙.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테마가 다 이끌었다 아니고, 대형 시가총액이 이끌었다 아니고, 작은 종목들, 그 다음에 소테마들의 순환매 환경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순차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이제 기업 산하에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나갈 거고, 그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다시 강화가 되면은 지수를 또 영향을 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익 구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자리를 반도체의 하위단이 차지를 하는가, 아니면 2차전지 쪽의 하위단이 차지를 하는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작은 소테마의 순환매로 차지를 하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는 오늘의 데이터네요. 일단 일주일 동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오늘이 됨으로써 재료 노출로 세론이 일어났고, 그 빈자리를 작은 애들이 채웠다. 테마의 성격은 좀 분산돼 있고, 집중도가 업종 내 작은 종목들로 순환매가 일어나는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시는 거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 내가 정한 기준하에 기계적으로, 그거 3가지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내 것보다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